국정농단을 했던 박근혜를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헌법재판 처음으로 국정 통수를 위반하고 헌법재판도 결정을 잡혀 있습니다. 이건 대역행위입니다. 이건 국정농단이 아니고 대역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헌법 이사로 판명이 되기 때문에 민감입니다. 법원의 판명이 적용돼야 됩니다. 그런데도 특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대한민국 전체 법원의 위신이 떨어졌다. 그래서 두 가지 징계 사유에 명백하게 노사원 진영 재판에는 지금 변론이 없는 겁니다. 그쪽 변론이 있다는 거죠. 그쪽 변론이 그쪽 변론 그렇죠. 적어도 공개 재판이 원칙이기 때문에 국민의 감시와 참여 필요한데 방청석을 모두 이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한 게 없죠. 지금 보면. 저는 그 부분의 이유를 얘기합니다. 국가안전보장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게 얼마나 적반하장이냐 하면 국가안전보장을 무너뜨린 자들이 바로 그렇죠. 김영용과 노사원과 윤석열인데 그 자들의 재판을 국가안전보장을 어떻게 파괴했는지는 국민이 알 권리가 있는데 오히려 그 자들 국가안전보장이라는 이유로 비공개 재판하고 있다. 이건 지비열이가 내가 공동의 심리를 그냥 안 얘기했습니다. 진짜 이상합니다. 지금 판사가 정말 이상한 대통령이 아니는데 이 비공개 재판도 또 하나의 진짜 이상했거든요. 그럼 아마 충분히 변명은 이제 순사단끼리 이 프로세스가 아니고 뭐 소리입니다. 이런 변명이 같아요. 근데 이건 순사단 비밀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고 군사가 아니고 전두환 노태우 그 재판도 다 기사들이 다 찍습니다. 근데 내란을 저질렀으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알아야죠. 그렇죠. 당연히 그리고 다 비공개에서 자기만 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판결이 내려지면 왜 그런 판결이 내려지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검찰 공개 특별히 원칙인데 비공개하는 경우는 어떤 정치반 문제라든가 또는 성폭행 문제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비공개할 수 있죠. 피해자 뭘 그럴 겁니다. 피해자 국민이 이번에 그런 지정사가 왜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정의 정의한 거 다시 한번 좀 비워주십시오. 그래서 그 왼쪽은 우리 대법원 1층5기에 있는 정의 오른쪽은 그 미국 독일 연방 대법원 앞에 가면 정의 증상이 이런 모양입니다. 눈을 가지고 있고 칼을 들고 있죠. 그러니까 기아가 권력자냐 뭐냐 나 그런 거안 보겠다. 기아의 죄의 문제에 관해서 칼로 심판하겠다 이런 뜻인데 우리 대법원은 물론 지금 만든 조각과의 뭐 깊은 지리가 있겠지만 여기 보면 한자리고 살이 찌고 칼은 안 들고 있고 법전으로 눈을 붉으면서 떠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아가 대통령 권력자십니까? 저는 법전에 빚어서 저는 법도하십니다. 잘 알아서 사람이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보이는데 왜 그게 되냐면 지휘원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방금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만나고 병원됐다. 10년이야. 둘째 제가 같이 가는 시점인데 그 제가 최근에 지지율 동기 판사들 그걸 가지고 만나서 어제도 얘기를 많이 들어보고 있는데 현실적인 것은 회유 아니면 협박이에요. 미국 아닌가에 그것도 아니면 누군가 돈을 먹거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 큰 사건은 뭐 재벌장 사건이라든가 하면 최고의 작전 대결, 이 최고의 프로를 공헌하거든요. 그 판사와 저쪽할 수 있는 그게 사건도 당연히 그게 영원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지만 저도 한 말씀 드리려고 하면 저는 윤석열, 우재줄 결심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이미 그 구속 취소했고 그때 취소를 걸었고 그리고 김용현과 노상원 제사도 완전 비공개로 하고 거기에 처리했던 저까지 해명 명령을 내렸던 거 시동 걸었고 진행을 했으며 그리고 윤석열에 대한 특혜 재판을 대놓고 함으로써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다. 윤석열 무죄를 주고 저는 무죄 불려는 결심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다. 서울에 안 맞습니다. 왜 그렇게 무죄를 준다고 이걸 좀 주려고 하는 거죠? 왜냐고 하면 그 부분은 법적인 부분은 아니고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유절, 법사설 아니면 뭐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체 판결로 무죄 방금 이렇되고 처음부터 구속 기소됐을 때부터 그 수사관의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공소기각 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공소기각 문제 무죄를 주죠. 공소기각을 공소기각 그걸 내심으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재판에서 배제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취소하지 않으면 그 대법도 그러면 좀 하는 거 어렵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 외압이라고 네. 그 재판국 카드에서 외압이라고 가지고 근데 이 경우 현실적으로 지정사가 스스로 하지 않으면 바로 하고 있나요? 그리고 지금 거를 보니까 국민들이 5만 명이니까 그 국회에 청원해가지고 당일 청원을 했는데 이제 당일 문제는 또 별도의 문제니까 하신 거죠. 저는 그래서 조금 예상을 하고 그래서 고발전을 일찍 나왔던 거고 탄핵 결정이 있었던 바로 4월 4일 11시 22분인데 11시 19분에 바로 재판 대제 진정서를 넣은 겁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도 징계 축구서를 넣었는데 결국 내부적으로는 한 사람의 지변을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을 운영하고 있는 법원 전체가 지금 위신이 떨어졌다. 결국 대법원장이 결심해야 되고 그 내부적인 것이 구현이 안 된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결국은 특검법을 통해서 지금 반란 수계와 반란의 주요 종사자가 군사법과 민사법과 찢어져 있으니 모두 반란을 통과하면서 새로운 기력을 대지하는 새로운 재판부를 구성하도록 특검법에 규정하는 것이었고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고 또 민주당도 이런저런 이유로 한계가 느껴집니다. 따라서 우리 민주주의들이 윤석열을 탄핵시켰고 체포 구속시켰고 파면시켰던 힘으로 이거를 끌어내요. 대체 여론을 만들어내고 대법원장의 압박을 가하고 그리고 정치권에는 이런 관련한 특검법을 발행하고 하고 그런 목소리가 좀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런 걸 하지 않거든요. 근데 좀 더 현실적으로 특검법으로 시간을 많이 들고 그 계속 유예가 나갈 문제이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판단을 하는 건 아이디어를 좀 달라고 그러더니 그 지휘어 봅니다. 이런 아이디어 있죠. 지금 그 재판부가 판사가 세분이거든요. 세분하고 만났거든요. 그걸 대등 재판부로 합니다. 각자 대등하게 만들어요. 이건 나머지 두 분 판사님들은 지금 벌써 주목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 판사님들도 똑같은 대등한 입장에서 이 재판을 진행하는 법적 지휘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분 판사님들은 굉장히 모욕적으로 느껴졌다. 상식적으로. 그럼 이 두 분들을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좀 보호를 시켜서 왜 가만히 있냐? 그렇습니다. 2대1로 하면은 이걸 이 재판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판사 코미티 보는 그렇습니다. 좀 현실적인 방법. 지지원들의 압력을 가능하고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다른 두 판사에 대한 그게 가장 똑같습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지지원 판사가 가장 쟁점입니다. 그렇죠. 윤석열을 풀겠다고 내심을 붙이고 나왔다면은 판사 이상 못할 방법이 없는데 지금 아이디어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계속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3월 7일 구속 취소 대타법 이후로 또 한국의 공명이 바뀐 거거든요. 근데 이 재판에서 만약에 공개가 되었군요. 정말 엄청난
하는 게 현실은 오늘 제품에 쟁점하나는 예, 오늘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을 부인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중요한 행사입니다. 증거에 대한 의견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분명히 윤석열 변호인은 공수처 본회의 직권 남용죄를 불기소했기 때문에 관련된 체포영장, 구속영장 그리고 증거수집이 모두 위법이다. 분명히 그 주장을 할 겁니다. 주장하는 거였는데 위법수집 이거의 문제. 그러면 오늘 진짜 중요한 게 이창규 검사, 부장검사가 이제는 하늘되기 때문에 민간인입니다. 따라서 직권 남용죄 공소장 변경으로 추가해야 됩니다. 당장 오늘 추가해야 됩니다. 공소사실 동의적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현장에서 그냥 공소사실 변경하기 하면 됩니다. 오늘 쟁점이 바로 검찰이 내란의 공소죄이냐 여부는 전적이 저렇게 수사만 할 건 문제, 증거 위법 문제를 이야기하는 바로 그 포인트가 직권 남용죄 부분인데 이 부분을 침묵한다. 이 법정 모두는 민주주의 장례식입니다. 검찰과 단독소이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희가 지금 상사 대선 따르거든요. 그 몇 분 안 돼요. 계속 떠들어야 된다. 대선이고 이 재판을 우리가 시간 보는 사이에 말씀하셨듯이 공소 기각을 한다든가 윤석열을 훌륭하게 완전 작정을 하고 넘기는 거라면 그럴 수 없잖아요. 그때. 공소기각이 되면 윤석열 쪽은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에 대해서 재심이 되고 그걸 다 같은 장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 진짜.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김경호 변호사, 이경철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박시영 기사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 많이 여기서 빨리 대표자 변호사 행장. 네. 가자구에서 이재명 대표 지지율이 50% 넘었습니다. 네. 최근 평가된 건 49.9%인데 가자구에서 50% 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구로 1대1로 몇 점 넘었는데 이건 3자리가 이 안에 가자리죠. 네, 이제 3자리가 자기 대선자 서로 가자리 되는 문제. 50.2%. 그동안에 사실 후반도 나타났었고 호수 오늘 대표 이야기는 방금 여러 가지 때문에 50% 넘었기 자동차 방식에서 50% 넘는 거가 이제 연서 이 표를 보면 국민에서는 이유가 다 하는데하고 안쪽으로 그냥 나중에 올라오는데. 일부 조사에서 김문수 후보가 조금 뒤처지는 노차범위에서 좀 정확한 지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덕수도 포함이 됐죠. 해당만 했던 정문 한덕수 포함이 됐고 그것도 내용 소속이기 때문에 한덕수 예전은 했는데 어떤 내용도 앞서는 상황이에요. 제가 볼까요? 저희 거는 저희가 이제 중국에는 어느정도 3,000원 걸죠. 이 말에 국민의 신경을 써서 3,000원인데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2,000원 전체 총력으로 있는 거예요. 저는 진짜 알고 일단은 3,000원 처음에 나가서 말했습니다. 우선 동양지도 요거는 합작이에요. 기준으로 정말 합작이라고 4,000원. 우리가 사케이 우리가 50점 사케이는 아마 여기 번역별 뭐 예전에 이런 잘 궁금하십니다. 꼭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굉장히 좋습니다. 현재 의원으로서 민주당이 오르고 민주당이 빠진 건 이제 이준석 대표가 대단히 총리가 있었고요. 또 한덕수 후보재판과 진행하고 나서 현재 민주당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어려운 가운데 민주당은 지금 여러 가지 이준석 대표가 세경 씨 그런 생각을 할 때 민주가 좀 안전하고 여유도 있고 국내에는 뭐 디저트고 박제도 그다음에 기존자 선호도 한덕수가 포함된 민주당 민민수표를 하는 거잖아요. 교수층에서 한도서 이 민민수표보다 민민수표 많이 나갔다. 그러더니 이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런데 한덕수 상황을 어떻게 되니까 보면 20대 27로 흡수하다고 해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식은 유사한 비슷한 거예요. 오주에서만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오주에 40%도 한덕수 어디서 나온 거야? 국내 기준으로 20.5가 정도. 어쨌든 오주가 선거 이슈에서 현장으로 사람들 뒤에서 것이 많은데 후보였다고 하니까 한덕수 같은 이제 경제층 민원층에 속을 유지하는데 60대에서도 이런 63에 63에 분열되는 이게 불과 있어요. 확장이 없다. 그리고 이 사회에서 이제 청년 사람이 나와서 경선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과거가 있어요. 그런 성리 후 대통령을 네, 그거 하고 안 됐죠. 국민이 입장했으면 좀 다른 양상인데 입장하지 않으니까 대권자들 지지율이 반발 좀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 인식이 한덕수 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인식이 일부 높은데 대선자로 어떻게 대선 이깁니까? 그게 심판이 있어서 그게 나는데 일단 좀 진짜 나오게 하려고 그건 무서워 못하고 최대한 물건 드리고 이거 들어보면 만난다는 거. 난 약자가 비하는 거. 약간 신앙도 없고 지지율만 낮추는 자리 이 정도 유지가 되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해서 너가 이제는 대선으로 잘 되면서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완전 쳤을 때 생각이 나온다는 게 인식이 되는데 나오고 나오고 근데도 아직 나올 생각이 많죠. 이들이 나가는 없잖아. 맞네 하나 조금 얘기했는데 감정적으로는 이제 안 나간다는데 이정도로는 조금 더 이선 그러고 있다. 지지율이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그 보수 지형에서 작전자금 진짜 에너지 차이인 것 같아요. 확실히